현실로 만드는 힘, 과연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오늘은 이지영 교수의 정말 놀라운 삶의 이야기와 회복 탄력성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그 답을 한번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나에게 성공이란 어떤 모습이지? 하고요.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그 성공에 대한 생각 자체를 한번 완전히 뒤집어 볼 거거든요. 보통 성공이라고 하면 막 치열한 경쟁 속에서 피투성이가 돼서 산을 오르는 이미지를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이지영 교수는요, 여기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해요. 성공은 이미 나에게 정해진 위대함을 향해서 내려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이거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지 않나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성공의 새로운 정의를 보고요. 그 다음엔 시련이 어떻게 선물이 되는지, 또 과도한 노력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 살펴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회복 탄력성의 힘까지. 이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아주 중요한 통찰을 얻게 되실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성공에 대한 새로운 정의부터 시작해 볼까요?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이지영 교수가 반지하 월세방에서 보냈던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녀는요, 원래 아주 평범하고 또 촉망받는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평범했던 일상이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영화처럼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폭우 때문에 일어난 산사태로 집이 순식간에 흙더미에 잠겨버렸고요. 가족들은 이재민 대피소 신세가 됐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부모님은 이미 암3기 투병 중이셨고 심지어 집주인은 비정한 말로 비난까지 퍼부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모든 불행이 한꺼번에 덮쳐온 거죠. 여기에 학교 친구들의 수군거림까지 더해지니까 세상이 온통 나를 미워하는 것 같다는 그런 끔찍한 절망감에 휩싸였어요. 결국 정말 한계에 다다른 그녀는 모든 걸 그냥 놓아버리고 싶다는 생각에 가장 높은 건물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옥상 끝에서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인생을 바꿀 엄청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건 바로 자신이 죽고 싶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누구보다 완벽하게 살고 싶다는 걸 깨달은 거죠. 이 끔찍한 현실이 그 완벽한 삶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에 절망했던 겁니다. 그녀의 관점을 180도 바꿔놓은 건 다름 아닌 고전의 한 구절이었어요. 도서관에서 우연히 발견한 맹자의 이 말이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이 벌이 아니라 더 위대한 인물이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이자 시험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준 거죠. 이 깨달음이 바로 시련의 포장지라는 아주 강력한 비유로 이어진 겁니다. 뭐랄까, 지금 겪는 이 끔찍한 시련이 사실은 미래에 받을 엄청난 선물을 싸고 있는 포장지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이 생각 하나가 그 깊은 절망 속에서 버텨낼 힘을 주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교훈으로 넘어가 볼까요? 시련을 선물로 받아들이게 된 그녀는 과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극단적인 노력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상상해보세요. 하루에 서너 시간만 자는 거예요. 잠을 깨려고. 글쎄요, 포크로 자기 허벅지를 찌르고 심지어 생커피를 막 씹어먹으면서 공부했대요. 1년에 무려 40권의 교재를 집필하는 그야말로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해냈죠. 그녀에게 독함이란 성공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스스로를 몰아붙인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결국 멈춰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맹장이 터진 것도 모르고 진통제로 버티다가 병원에 실려갔는데 사망 확률이 70%에 달하는 폐혈증 진단을 받게 된 겁니다. 그때 담당 의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살다 이렇게 독한 사람은 처음 봅니다. 그러다 진짜 죽어요. 이 한마디가 정말 뼈 아팠겠죠. 자신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믿었던 그 독함이 사실은 스스로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가장 큰 약점이었던 셈이니까요. 건강을 잃으니까 정말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학생들에게 사랑받던 강사에서 한순간에 비난의 대상이 됐고 회사는 무려 3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왔죠. 이 뼈아픈 경험을 통해서 그녀는 깨닫게 됩니다. 아, 나를 돌보는 건 절대 이기적인 게 아니구나. 오히려 오랫동안 성공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구나 하고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이건 개인의 생존을 넘어서서 특히 지금 이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여기서 이지영 교수의 조언은 아주 명쾌해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 애쓰지 말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요, 나를 몰라주는 수많은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나의 진짜 가치를 알아봐주는 그 소수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인공지능이 웬만한 건 다 따라할 수 있잖아요? 이런 시대에 진짜 가치 있는 게 뭘까요? 바로 당신만이 가진 고유한 색깔, 당신만의 생각이라는 거죠. 남들과 다른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능력, 이게 바로 앞으로 인간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교훈을 하나로 꿰뚫는 핵심 개념, 바로 회복 탄력성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개념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한 제자의 정말 놀라운 일화가 있습니다. 이 학생의 이야기가 정말 대단한데요. 수능을 딱 2달 앞두고 본 모의고사에서 글쎄 인생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 거예요. 보통은 좌절하잖아요. 그런데 이 학생은 이렇게 생각했대요. 와, 나는 진짜 잘 될 운명이구나. 실전도 아닌 연습에서 이렇게 화려하게 망해버리다니 진짜 수능에선 만점 받겠네. 생각의 틀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죠. 그리고 결과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이 학생 정말로 수능에서 만점을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긍정적인 자기 믿음, 그리고 관점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실제적인 힘을 가지는지를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죠. 자, 그럼 이 놀라운 회복 탄력성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딱 3단계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시련은 어차피 온다는 걸 받아들이세요. 둘째, 모든 좌절을 더 큰 성공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마지막 셋째, 나는 어차피 잘 될 사람이다 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그 어려움은 과연 어떤 더 위대한 선물을 주기 위한 포장지일까요? 결국 자기 자신의 가능성을 믿는 것, 그것이야말로 꿈을 현실로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이 아닐까요?